Win 18! Win 18! 핫! 이번 주 ESPN에서 2021 시즌을 앞두고 리그의 탑 10 쿼터백을 뽑았었습니다. 그 순위는 1위 패트릭 마홈즈, 2위 애런 로저스, 3위 러셀 윌슨, 4위 조시 알렌, 5위 닥 프레스캇, 6위 톰 브레이디, 7위 카일러 머리, 8위 라마 잭슨, 9위 매튜 스태퍼드, 10위 저스틴 허버트입니다. 자, 제가 이 리스트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선수는 바로 8위의 라마 잭슨입니다. 불과 2년 전에 리그 MVP가 8위에 뽑혔다는 게 참 충격적이기도 한데요. 이번 영상에서 이 선수가 왜 8위에 뽑혔냐라는 관점과 이러한 의견이 제 생각에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이유들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마 잭슨이 8위에 뽑힌 근거와 논리는 분명합니다. 일단 첫째로 패스를 못해서입니다. 쿼터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공을 던지는 패싱입니다. 특히나 패싱 게임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는 요즘 NFL에서는 단순 쿼터백의 임무뿐만이 아니라 팀의 공격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패싱인데요. 하지만 라마 잭슨은 패싱 부문에서 전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패싱 2757야드, 리그 22위, 패싱 성공률 64.4%, 리그 27위, 패싱 터치다운은 26개, 리그 14위로 리그의 중위권 혹은 하위권의 패싱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패싱 능력의 부재로 인해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공격이 1차원적이 되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것만 틀어막으면 된다, 레이븐스의 러싱만 틀어막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죠. 그의 위에 뽑힌 선수들만 해도 패싱 능력이 정말 대단히 뛰어나다고 평가받는데요. 1위의 패트릭 마홈즈와 로저스를 잇는 던지는 재능 원탑이고 2위의 애런 로저스 또한 원조 던지기 끝판왕이고 3위 러셀 윌슨은 수비를 요리조리 피하면서 던지는 계열인 스크램블러형 쿼터백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선수고 4위 조시 알렌은 대학 1년차 모두 평이한 선수였으나 꾸역꾸역 성장을 해서 2020 시즌에는 탑5 안에 들만한 리그 최고급 활약을 펼친 쿼터백이고 5위 닥 프레스캇은 비록 작년에는 부상으로 얼마 뛰지 않았지만 데뷔 이래 늘 꾸준하게 팀을 승리로 이끌다가 작년에는 패싱 야드 4902야드 이자 2위, 터치다운 30개이자 리그 4위로 개인 스탯까지 정상급으로 끌어올린 선수고 6위 톰 브레이디야 뭐 말이 필요 없는 선수고 7위 카일러 머리는 2위 러셀 윌슨을 잇는 어쩌면 러셀 윌슨보다 더 뛰어난 포텐셜이 있다고 평가받는 스크램블러형 쿼터백입니다. 이렇게 다들 패싱 능력이 대단하거나 달리기에 맞춰서 어마어마한 패싱 능력까지 갖춘 선수들이 라마 잭슨의 우위에 놓이게 된 거죠. 사실 이들에 비해서 라마 잭슨의 패싱 성적은 나쁘진 않지만 한없이 초라해 보이긴 합니다. 둘째로는 발전입니다. 라마 잭슨의 부족한 패싱 능력은 사실 그의 드래프트 전부터 꾸준히 지적받아온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패싱 성적은 전혀 늘지 못했죠. 심지어 작년에는 그 전년도 대비 오히려 소폭 못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위 말해서 패스에 있어서 그가 이미 포텐을 다 채운 게 아닌가, 즉 라마 잭슨의 입장에서 패스에 있어서 이미 발전을 할 만큼 한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들게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는 후에 나올 조시 알렌과 비교되면서 라마 잭슨이 더 초라하게 보이는 점이죠. 세 번째로는 플레이오프에서의 졸전입니다. 라마 잭슨에 대한 새가슴 논란은 사실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해 플레이오프에서의 졸전은 신인이자 어린 선수라는 이유로 넘어갔지만 그 다음에도 한 번 이기긴 했지만 정규 시즌과 비교가 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 활약을 했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그가 플레이오프에서는 이 정도의 선수뿐인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넷째로 러닝 쿼터백, 그러니까 듀얼 쿼터백에 대한 공포입니다. 패싱과 러싱을 모두 하는 쿼터백 종류인 듀얼 스랙 쿼터백에 대한 리그 전반적인 공포가 있는데요. 쿼터백이라는 존재는 미식축구판에서 정말 귀하게 보호되는 대상입니다. 심지어 모두가 전심전력으로 하는 수비나 친선 경기에서도 다른 포지션은 100%로 하고 강한 태클이나 무엇이든 다 해도 되지만 쿼터백에 대한 태클은 완전 금기시되고 태클뿐만 아니라 접촉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상대의 태클을 주기적으로 받는 듀얼 스랙 쿼터백이 언제까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미지가 계속 몸에 누적되어서 달리기가 40야드 4.4초이던 게 4.5초로 떨어지는 순간 수비에 집중 포화를 당한다는 거죠. 한때 듀얼 스레스로 리그를 제패했던 캠 뉴튼이 자신의 영향력을 급격하게 잃은 것을 비롯해 여러 듀얼 스렛들의 수명이 참 짧다는 게 이러한 그의 평가를 박하게 하고 리그 전반에 듀얼 스렛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하는 원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위의 말들이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가 8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조금 너무 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첫째 이유는 지난 활약, 그러니까 이력서의 차이입니다. 라마 잭슨은 2019 시즌 MVP입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2019 시즌의 라마 잭슨은 단순히 시즌을 대표할 선수 정도가 아니라 NFL의 역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활약을 한 시즌입니다. 패싱 야드는 3,127야드, 리그 22위로 중위권이었지만 터치다운은 무려 36개로 리그 1위를 차지했죠.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러닝 야드가 1,206야드로 리그 6위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러닝으로 상대팀을 압도하면서도 이를 상대팀이 너무 의식하게 되면 필요한 순간에 터치다운 패스만 짝짝 찔러 넣을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퍼포먼스를 보였다는 거죠. 이해 수비진들은 라마 잭슨을 어떻게 상대할지조차 가늠을 못해가지고 라마 잭슨은 각종 쿼터백의 기록을 깨면서 진정한 듀얼스렛으로서의 쿼터백을 보여줬습니다. 역대급 활약을 한 지 고작 2년이 지났을 뿐인데 작년의 활약이 재작년에 비해 다소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의 러싱은 NFL 리그에 있어서 상대의 입장에서 가장 막기 힘든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의 정규 시즌 통산 성적은 무려 30승 7패이며 같은 기간에 이보다 높은 성적을 기록한 선수는 정말 한 손에 뽑기도 힘들 겁니다.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가 8위에 위치해 있는 건 그에 대한 너무 박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카일러 머리, 닥 프레스캇, 조시 알렌보다 낫다는 것은 좀 억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카일러 머리는 애리조나 카디너스의 쿼터백으로서 2019년 드래프트에서 1번 픽으로 뽑힌 선수입니다. 그가 작년 초반에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고 플레이를 보며 어마어마한 민첩함을 바탕으로 수비를 요리조리 피하면서도 그 와중에 패스도 정말 칼같이 성공한 등 러셀 윌슨을 능가할 수도 있는 스크램블러형 쿼터백으로서의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카일러 머리에 대한 자료, 게임 플레이 내용이 조금씩 쌓이면서 수비는 그에 대한 대응법을 가져왔는지 작년 초에 보이던 압도적인 활약을 시즌 끝까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카일러 머리는 아무리 팀이 약하다곤 하나 승률이 5할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라마 잭슨은 2018년 데뷔했을 때부터 6승 1패로 팀을 플레이오프로 이끌었으며 그 뒤로도 매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닥 프레스캇보다도 우위라고 봅니다. 프레스캇의 경우 카우보이즈의 쿼터백으로서 커리어 초창기에는 러닝백인 지크, 이지키엘 엘리엇의 활약을 바탕으로 좋은 활약을 벌인 선수인데요. 단단한 러닝을 바탕으로 한 플레이 액션 플레이, 그러니까 러닝하는 척 패스하는 걸 플레이 액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플레이 액션에 굉장히 특화된 쿼터백입니다. 지크가 2019년부터 약간 활약이 좀 주춤할 때 닥 프레스캇은 4,902야드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뽐내면서 팀을 지탱해줬는데요. 물론 2019년도에 뛰어난 패스 능력과 함께 자신이 팀을 캐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팀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살펴봤을 때 사실 같은 해인 2019년에 팀을 캐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리그 정규 시즌 MVP로서 여러 기록을 갈아치우고 팀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킨 라마 잭슨이 그 순위가 더 낮다는 건 사실 제 생각에는 조금 동의하기 좀 힘드네요. 마지막으로 조시 알렌입니다. 조시 알렌은 라마 잭슨과 같은 해에 버팔로 빌즈에서 드래프트된 쿼터백인데요. 조시 알렌에 비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성장입니다. 대학 시절 평이한 쿼터백, 2018년 데뷔 시즌에도 평이한 루키 쿼터백 정도의 활약을 보였는데요. 보면 2018년에 11경기를 뛰었는데 2074야드, 10터치다운, 12인터셉션에 성공률은 53% 정도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에 7경기만 뛴 라마 잭슨이 1200야드, 6터치다운, 3인터셉션, 58.2%의 성공률로 모든 분야에서 좀 우위에 있습니다. 2019년 조시 알렌은 16경기에 출전해서 3089야드, 20야드 터치다운, 9인터셉션, 정확도 58.8%로 2019년에는 18년보다 조금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특히나 정확도를 꽤나 많이 올렸고 인터셉션을 대폭 낮췄다는 것이 좀 놀라운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라마 잭슨의 견주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이네요. 뿐만 아니라 스탯상으로만 봤을 때 리그의 주전 쿼터백으로 써도 될까라는 불안감 정도도 보여준 시즌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해인, 그러니까 작년 2020 시즌 조시 알렌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는데요. 4,544야드, 37터치다운, 10인터셉션, 69.2%의 정확도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진짜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리그 MVP를 논할 때 그의 이름이 나올 정도의 활약이죠. 이처럼 조시 알렌에 대한 고평가의 대부분은 사실 그의 성장세라는 이 측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시 알렌이 작년에 매우 뛰어난 활약을 펼친 것이 맞고 그의 성장 그래프를 보았을 때 또 내년에 어떤 성장을 해낼지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작년 한 해 성장이 반짝 성장이라고 볼 이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대학 루키 2년차 모두 평이한 수준의 쿼터백이었다는 점, 올해 다른 팀들이 버팔로 빌스를 상대할 때 그의 패스를 의식하기 시작한 게 리그 후반부부터라는 점 등 그가 반드시 내년에 잘할 거라는 보장은 없죠.
반면 라마 잭슨의 경우에는 자신의 포텐 최상한점이 지금의 조시 알렌보다는 적어도 높다는 거를 일단 증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래 가능성까지 두면 모르겠지만요. 이러나 저러나 같은 해에 드래프트된 이 두 선수는 두고두고 누가 이 드래프트의 왕이냐를 두고 다툴 것 같아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둘 중에 뭐 누가 위로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지만 제 입장에서는 조시 알렌이 그래도 라마 잭슨보다는 밑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사실 라마 잭슨을 변호하는 측면에서 하나 더 말하자면 바로 무기의 차이입니다. 위에 비교한 3인의 쿼터백,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카일러 머리, 달라스 카우보이즈의 닥 프레스캇, 버팔로 빌스의 조시 알렌 모두 걸출한 특급 리시버 혹은 A급 리시버진이 있습니다. 카일러 머리의 경우 리그 최정상급 리시버 중 하나인 디안드레 호킨스가 있고 그를 뒷받침해준 2번 리시버는 바로 NFL 역대 100인에도 뽑힌 레리 피츠제랄드도 있죠. 또한 조시 알렌의 경우 리그의 에이스 리시버 중 하나인 스테판 딕스의 준수한 슬롯 리시버인 콜 비즐리도 있었고 이들 모두 쿼터백들한테 어마어마한 도움을 줬는데요. 해당 거에 대해 영상을 제가 한번 만든 적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고 카우보이즈의 닥 프레스캇 역시 아마리 쿠퍼라는 좀 준수한 1번 리시버에 그 외에 그를 받쳐주는 리시버진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종합으로 볼 때 카우보이즈의 리시버진은 굉장히 평가가 좋아요. 반면 라마 잭슨의 경우에는 그가 활용할 수 있는 리시버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팀의 1번 리시버가 마키스 브라운이라는 스탯 기준으로는 40위권에 머물러 있는 정도인데요. 브라운의 이러한 저조한 스탯이 라마 잭슨 때문이라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의 리시버진이 그의 상위에 위치하는 그 어느 선수의 팀과 비교할 때 부족한 건 제 생각에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듀얼 스렛을 운영하는 팀들이 자주 겪는 현상 중 하나인데 제한된 셀러리 캡 내에서 운영해야 하는 팀들의 입장에서는 듀얼 스렛 쿼터백의 패싱 게임을 도와줄 선수들을 잘 뽑거나 구해오지 않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좀 잘 안 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듀얼 스렛 자체가 극한의 팀 스포츠인 미식축구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공격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수비 쪽에 몰빵을 좀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가 듀얼 스렛에 더욱더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있지만요. 여하튼 이러한 빈약한 선수진 구성은 그의 저조한 패싱 기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라마 잭슨의 부족한 패스 능력도 있지만요. 실제로 라마 잭슨이 패싱 야드를 어마무시하게 찍어내고 있진 않지만 그러니까 상대방이 라마 잭슨의 러신을 과하게 의식하는 그러니까 필요한 순간에 하는 패스의 정확도 같은 걸 볼 때 뭐 그렇게 크게 부정확하냐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터치다운 인터셉션 비율도 나쁘지 않고요. 통상적으로 듀얼 스렛에 대한 쿼터백의 패싱 정확도의 최소선이 65% 정도라는 걸 생각하면 뭐 패스를 못하네라고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여튼 오늘은 이렇게 ESPN 탑 10 쿼터백이라는 리스트를 통해서 쿼터백들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와 함께 라마 잭슨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사견 이러한 걸 덧붙이는 영상을 해봤는데요. 리그 상위권 쿼터백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게 되는 좋은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주 즐거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